목소리 너무 크게 내지 말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요. 크다는 기준이 참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감독관이 누군가 시험 볼 때 목소리를 크게 해도 함부로 내쫓거나 할 수가 없는 게, 이 느끼는 정도도 내가 얼마나 지금 상태가 예민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도 있긴 하거든요. 목소리를 너무 작게 내는 거는 좋진 않아요. Climate for doing business improved in Egypt more than any other country last year. 영어나 중국어는요, 한국어나 일본어에 비해서 똑같은 말을 해도 더 크게 들리는 느낌을 받아요. 물론 실제로 사람들이 목소리를 크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청자가 듣기에 영어나 중국어가 모국어가 아니라면 더 크게 들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일단 자음이 소리가 강해요. 이 stop, take, check, school, 소리를 좀 많이 낼 경우에는요, 이 소리가 굉장히 잘 들립니다. 아니, 좀 시끄럽게 들려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The climate for doing business improved in Egypt more than in other country last year, according to a global study that revealed a wave of company-oriented reforms across the Middle East. 그리고 영어나 중국어는 다 강세가 있죠. 중국어 같은 경우는 물론 영어도 그렇지만 중국어가 더 심해요. 강세를 다르게 주면은 우리가 언어가 완전 다르게 들리거나 아니면 못 알아듣는 경우도 많아요. Which look at business regulations 하면서 그 regulation 쪽에 강세가 가죠. 그러니까 요게 상대적으로 우리가 그 강세 때문에 더 크게 느끼는 겁니다. 요거를 좀 여러분이 염두에 두고 가시면요, 시험 볼 때 옆에 분이나 아니면 다른 자리에 앉은 분이 목소리가 좀 크다고 느낀다고 해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좀 마음을 추스릴 수가 있겠죠.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결어와 대명사의 관계를 활용해서 논리적 흐름을 파악하는 게 또 순서를 제대로 맞출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첫 문장은요, 여기 첫 번째 들어가는 이 첫 문장은요, 되게 배경으로 먼저 시작하고요, blur하게 시작해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 문장 같은 경우는 위에 있던 내용을 결과적으로 마무리 지어주는 경우가 상당수가 이제 그런 식으로 문장들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학생들은요, 이 단어 하나하나를 뜯어서 해석하는 것보다는 빠른 시간 내에 해석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게 아니라면요, 우리가 1분 30초를 넘기지 말아야 되거든요. 한 문제당 1분에서 1분 30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예시를 잠깐 보시면요, 문제 멈추고 한번 풀어보실래요? 여기 예시를 잠깐 보시면요, In the late 1800s, life in the Arctic was extremely difficult. 1800년대 말에 북극 지방에서의 삶은 굉장히 어려웠다고 하죠. 지금도 쉬울 것 같진 않지만 The harsh climate and long dark winters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가혹한 기후와 그리고 길고 어두운 겨울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뒤에 걸 보니까 Thanks to these early explorations 했어요. 탐험에 대한 건 우리가 아직 얘기하지 않았죠. 넘어가 볼게요. Explorers. 탐험가들이 나왔네. Had to face freezing temperatures, strong winds and limited supplies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나왔는데 앞에 더나 그런 게 없죠. 일단은 오케이 넘어가요. 근데 여기 앞에서 extremely difficult 했다. 왜냐면 harsh climate 때문이었다 라고 했죠. 그러면 이게 좀 맞아 떨어지네요. 일단은 1번 다음에 3번인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Despite these challenges, 제 생각에 이 challenges들이요, 앞에서 얘기한 freezing temperatures, strong winds, limited supplies인 것 같아요. 누가 봐도 편한 환경은 아니죠. 그래서 3번 다음에 4번을 의심해보고요. 그러고 나서 many explorers가 지금 여정을 떠났잖아요. dangerous journey를 떠났어요. 그러고 나서 they carefully recorded their observations and created maps of the places they visited. 관찰한 걸 기록하고 지도도 만들었대요. 빼박 1번 다음에 3번, 3번 다음에 4번, 4번 다음에 5번이네요. 그럼 2번이 마지막이겠죠? 이거 사실은 해석이 안 된다고
해도요. 일단은 value of information을 위에서 제가 언급한 observations나 maps로 얻을 수 있었을 거고 지금까지 우리가 과거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1, 3, 4, 5번은 과거예요. 근데 2번만 현재입니다. 그래서 2번이 제일 마지막에 올 거라는 걸 예상해 볼 수 있겠죠. 예상 문제들을 좀 시간 되실 때마다 좀 리딩 점수가 한 점 한 점이 아쉽거나 많이 고득점을 목표로 한다 하실 경우는 이제 공부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core 같은 경우는요. read aloud의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전체 점수에서 read aloud가 reading과 speaking 쪽에 아직 교차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줄 읽기, 즉 10단어 읽기가 굉장히 core에서는 좋은 방법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재채점을 생각하신다면 사실은 10단어 읽기가 좀 좋은 전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재채점 하면 점수가 확 깎이거든요. 현 시점에서는 $160입니다. USD로 $160예요. 그렇지만 어차피 재채점 신청하고 점수가 어느 곳에서는 1점이라도 바뀌면 환불이 된다는 걸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성적 발표 후 14일 이내에만 가능해요. 요거를 조금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14일이 지난 성적표는 재채점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 더. 다음 시험을 이미 어플라이한 상태잖아요. 다음 시험을 이미 예약을 했다면요. 재채점을 하실 수가 없어요. 이미 나온 성적에 대해서. 뭐 짧은 간격에 14일 내에 시험을 뭐 2개를 보든 3개를 보든 그렇게 봤더라도요. 가장 최근 시험만 재채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채점이 돼서 성적표가 바뀌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전 성적은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성적 갖고 조금 어떻게든 어플라이를 할 수 있는 성적인데 조금 부분적으로 뭔가 더 하기에는 모자라다 그러면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아, 나 진짜 이거 막 진짜 조금 차이인데 어차피 나는 이 점수를 넘지 않으면은 어디든 어플라이 할 수가 없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그때 재채점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